기재부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덕 장관님. 네. 자리가 바꾸셨군요.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작은 거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요. 네. 우리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가 도입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7년입니다. 그래서 77년부터 주택 청약 당첨자가 누적으로 얼마인지 우리 국민 중에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세대별로 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모른답니다.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더니 2020년에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이죠. 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금융결제원에서 했대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오는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는 2020년 이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을 지원하잖아요. 제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PDF 파일로 한대요. 문제 있죠? 예, 문제 있어 보입니다. PDF 파일로 조정은, 구윤철, 김윤덕을 다 검사해서 만약에 미스하면 어떡할 겁니까? 전자화된 77년부터 원래 생애 최초 공급이란 건 한 번도 청약 당첨 안 돼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산화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좀 시급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심각해지는데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천하람 의원하고 논쟁도 세게 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진 거고 입장차는 분명해 보입니다. 장관님. 이거 하나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하자고 하셨고 뭐 일부는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아까 그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행정소송해서 결과가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그 부동산 그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현재 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 어제 금요일 날 마지막에 우리 장관님 발언 제가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풍선 효과 등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뼈저리게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소위 마진을 잡았다라는 표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의지도 법적 규제 안에서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초법적인 정책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 행정 심판에서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시면 즉각 이거 풀어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적지 않은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규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그 보유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커피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율이 2020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5년 동안 78%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꽤 인기네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뭐 그거야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이번에 규제가 딱 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주무부처인 장관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님, 그 좀 팩트 확인을 좀 하면요. 네. 외국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사실상 크게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큰 틀에서 네. 우리 당연히 국가의 외국인들이 토지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할 때
그 우리 주권의 우리 자산의 핵심 중에 핵심인 토지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0.몇 %라고는 하지만 특히 이제 중국 주택 소유 중에 중국인 소유가 56%라고 통계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이민은 전체적으로 받지만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집중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권 차원에서 네.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짧게 그 부탁드립니다. 의원실에 우리 의원님에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문제에 대한 저희가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장관님, 이 10월 15일 또는 8월 정책이 외국인이 제외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나 막 사세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제한을 두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상한선을 둘 것인가?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로 통합 정책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동산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님, 네. 그 발표하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 지난주 나오셨던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가 금리,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입니다. 금리야 큰 틀에서 뭐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셔야 되는 문제니까 유동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말이 좋아서 유동성이지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고 또 뭐라고 부르셨더라? 장기적인 투기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푼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 아닙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풀 수가 있습니까? 유동성 공급 과잉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정책적 결과 아닙니까, 장관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국민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유동성이 많아진 건 국가가 돈을 많이 풀어서지 뭐 막말로 국민이 어디서 돈을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과잉은 남 탓할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누적되어 와서 지금 소위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의 유동성이 너무 많은 건 유리하지 않죠. 굉장한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죠. 예, 아니, 그렇게 쓰신 겁니다, 여기다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예산으로 돌아보면 이번 예산 계속 팽창 예산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DSR이 뭡니까? 장관님. DSR. 우리 모든 부동산 하신 분이 다 알고 있는 DSR이 뭡니까? DSR 이 뭐냐고요? 예,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아니, 부동산의 DSR이 뭐냐고요? 데툴레이션, 그래서 DSR 40%란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그 능력에 맞지 않게 이렇게 대세를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담보에 비해서 40% 넘게 부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지금 몇 %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38.6%입니다. 2024년은 40% 찍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임기 중에 516조를 추가 대출할 예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DSR이 40, 45, 물론 이제 모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45, 50 막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 40%로 가다 두시고 국가는 이렇게 마음껏 DSR 자기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왜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어서? 예, 의원님 좀 설명을. 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하는 재정을 좀 늘리는 부분은요. 지금 대전환기입니다. 지금 시대 AI 대전환기, 그다음에 초혁신 경제로 대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 자,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해 드릴게요, 장관님. 네. 그러면 개인도 네. 진짜 사고 싶은 집이 저기 하나 있어서 조금 더 빚 내서 DSR 50, DSR 60 받아서 집 사놓고 그 다음에 진짜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국가 입장에선 지금 대전환기라 다 해야 되고 게다가 민생 쿠폰, 소비 전환 쿠폰, 기본소득도 다 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선 국가는 국가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가정의 입장에선요. 지금 한 집을 사느냐 마느냐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장관님도 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근데 DSR 40%를 딱 맞고 국가는 해도 되고 개인은 안 되는, 이건 이율배반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국가와 개인을 비교하는 것보단 좀 노골적인 얘기할게요, 장관님. 이걸 보고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거칠게 비판하고 이렇게 항의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장관님과 우리 모두가 성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처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나씩 촘촘히 해서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제가 통계 한번 내봤어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실은 다 대부분 성 안 사람들이에요. 자가 보유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장관님. 자가 보유율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예, 한 자가 보율이 한 6대 4 정도가. 그래 60% 됩니다. 국회의원 290명 다 따져봤더니 80% 넘어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무주택자다 평생. 없죠?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은 성안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성박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성안 사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특히 청년들. 아무리 이래봤자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제가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한테 DSR을 70에서 40으로 낮추면 3억이 더 돼서 그게 10년치 1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거다 그랬더니 청년이 저한테 댓글을 달기로 집값은 가만히 있답니까? 10년 동안 집이 올라가면 그 친구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평생 놓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성 밖에 있어서 지금 노동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좋죠. 정직하게 벌어서 살자.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정한 자본소득 없이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세청장님 계신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 대체 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로 사서 땅값 올라가가지고 얻은 자본 수익이 많은지 훨씬 후자가 많아요.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 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법을 염려했었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LTV로 가는 게 맞아요. DSR 좋은 담보 있다는데 정말 탄탄한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합니까? 그건 금융기관들이 각자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 얼마까지 해줄지, 국민은행에서 얼마까지 줄지 그건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왜 국가가 이걸 40%로 제한을 둡니까? LTV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잖아요, 개인의. 그래서 개인의 지불 능력을 너무 해소하면 개인 파산의 위험이 있다. 그건 저는 100번 양보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했어야 될 DSR을, 그리고 금융시장마다 자신들의 그 대출 심사를 하는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DSR 40으로 묶어버리니 억울한 거죠. 좋은 물건이 있고 지불 능력까지 있는데 이놈의 DSR 때문에 나는 집에 올라탈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라. 내년임 되면, 그 후가 되면 기회 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여쭤봤죠. 김민석 총리에게도 장관님에게도 집값 정책이 뭐냐고. 내려갈 거는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 완만하게 또는 완만하게 상승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그 집의 가장 싼 가격이라고요. 그 가격이 지금 평생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라고요. 그 가장 싼 가격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DSR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SR 좀 조정할 의사 없으십니까? 어떤 그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부분적으로 불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할 죽을 경우에 만큼 억울한 거예요, 장관님.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거라고요.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지불 능력도 있고 이 집 하나 사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10월 15일 날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라고요. 죽을 만큼 억울한 거라고요, 그게. 잠시 불편한 게 아니고. 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보러 성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박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규제제가 하더라도 LTV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금융대출 규제 때문에 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정책 수단인지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좀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LTV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금융기관도 아닌데 국가가 이 담보물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공감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도 그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지만 청년들이 그 과격한,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도 10년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의원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 하신 건 안정화가 아니고요. 네. 거래 금지 조치예요. 이거 풀리면요, 풍선 효과 정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지. 활발한 거래에서 집값이 안정되는 거 아닌 걸 논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를 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신 거라고요. 근데 모라토리엄 얼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26년 10월 31일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풀 거 아닙니까? 그때 장관이 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네, 이제 그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을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택 공급도 최대한 늘리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실수요자들 사기 해주세요.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 지불 능력 있는 사람들 집 사게 해달라고. 국가에서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책 변화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